다음 달 10일로 잠정 확정된 하이닉스의 미국 ADR 상장은 단순한 해외 상장이 아닙니다. 하이닉스의 비교 대상이 삼성전자에서 마이크론으로 바뀌고 한국 기관과 외국인 수급으로만 움직이던 종목이 미국 연기금과 ETF, 나스닥 자금의 평가를 직접 받기 시작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장 초반에는 오히려 4% 넘게 밀렸습니다. 마이크론은 16% 급등했는데 하이닉스는 차익 실현과 외국인 기관 매도에 눌렸죠. 저는 이 조정을 미국 상장 기대가 꺾인 신호로 보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글로벌 경제 흐름과 메모리 전망, 하이닉스가 왜 미국으로 가는지, 상장 당일과 이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보유자와 신규 신입자가 어떤 가격과 수급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5월 PCE는 시장 예상에 대체로 부합했고 마이크론은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 16% 급등했습니다. 반도체 업황만 놓고 보면 굉장히 강한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6% 넘게 하락했고 호르무즈 해협 화물선 피격 소식까지 나오면서 나스닥과 S&P 500은 힘을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이 장을 단순히 기술주 약세라고 보면 안 됩니다. 시장 안에서 돈의 방향이 갈렸습니다. 메모리 공급자는 강했고 메모리를 사서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원가 부담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장은 기술주 전체를 사는 장이 아니라 가격을 올릴 수 있고 부족한 제품을 공급하고 실적으로 증명하는 반도체 기업을 골라 사는 장입니다. 하이닉스가 미국 시장에서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애플의 가격 인상은 분명 부담입니다. 맥북과 아이패드 가격이 15, 20% 오르면 소비자가 구매를 미룰 수 있고 결국 PC와 모바일 메모리 수요가 둔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메모리 다운 사이클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메모리 시장을 끌고 가는 건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아닙니다. 메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하이퍼스케일러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입니다. AI 서버에는 HBM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고사양 디램, 서버용 디램, 기업용 SSD와 낸드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소비자용 제품에서 일부 수요 둔화가 나와도 AI 인프라가 만들어내는 수요가 훨씬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적어도 2분기 실적 시즌과 하반기 HBM 가격 협상 전까지 메모리 주도 흐름이 조기에 끝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매출과 이익 숫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마이크론은 여러 고객과 몇 년 동안 물량과 가격을 묶는 계약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통적인 메모리 사이클의 약점을 줄여줍니다. 과거에는 가격이 오르면 증설이 나왔고 공급이 늘면 가격과 이익이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기업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시장은 항상 피크아웃부터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3년, 5년 단위로 물량을 먼저 확보하려고 하면 구조가 달라집니다. 공급자는 매출과 이익을 미리 확보하고 고객은 AI 서버 구축에 필요한 물량을 잠급니다. 이익의 가시성이 높아지고 메모리 기업에 적용되는 멀티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HBM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입니다. 장기 계약이 확대될수록 이익의 지속성을 가장 강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회사도 하이닉스입니다. 오늘 국내 반도체주가 밀린 이유는 업황이 나빠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입니다. 하이닉스는 전날 13% 넘게 올랐고 장중에는 300만 원에 가까운 가격까지 갔습니다. 이틀 동안 반도체 업종이 시장을 거의 혼자 끌어올렸기 때문에 단기 매물이 나오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에 미국 지수가 혼조였고 외국인과 기관 매도까지 겹치면서 장 초반 4%대 조정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하락을 추세 이탈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빠르게 오른 가격을 미국 3장 전에 한번 정리하는 과정으로 봅니다. 지금 중요한 건 하루 등락이 아닙니다. 280만 원 안팎에서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는지, 외국인 매도가 더 커지는지, 마이크론과 미국 반도체주의 강세가 이어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국내 증시는 최근 이틀 동안
동안 코스피가 9% 가까이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가 같이 오른 건 아니었습니다. 반도체가 14% 넘게 오르면서 지수 상승의 대부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는 강하면서도 위험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오르면 지수가 순식간에 올라가고 두 종목이 흔들리면 시장 전체가 크게 밀립니다. 변동성 지수가 강세장에서도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이제 하루 5% 움직임이 평범해진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은 추격하면 버티기 어렵고 흔들릴 때 겁먹고 던지면 다시 올라가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은 변동성을 피할 수 있는 장이 아닙니다. 가격과 수급 기준을 정해놓고 변동성을 이용해야 하는 장입니다. 하이닉스의 본질은 HBM입니다. 올해 1분기 글로벌 HBM 시장에서 하이닉스 점유율은 58%였습니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각각 21% 수준입니다. 점유율만 보면 하이닉스가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중요한 건 점유율 숫자보다 고객과 공급 경험입니다. AI 가속기 업체는 HBM을 가격만 보고 바꾸지 않습니다. 수율과 발열, 패키징 안정성, 대량 공급 경험과 납기 신뢰가 중요합니다. 하이닉스는 이 시장에서 가장 먼저 대규모 공급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받는 프리미엄은 단순히 HBM을 많이 판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AI 서버 생산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략 공급자라는 지위에서 나옵니다. 하나증권은 하이닉스 목표가를 275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360만 원이 최종 상단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번 목표가에는 하반기 일반 D램과 낸드 가격 상승, 고사양 제품 비중 확대, ADR 상장에 따른 멀티플 할증이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2027년 HBM 가격 상승 가능성은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일반 D램 가격이 짧은 기간 크게 오르면 2027년 HBM 가격 협상도 더 높은 수준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HBM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이 추정치가 크게 바뀝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360만 원은 미국 상장 전후의 첫 번째 재평가 구간이고 그 다음에는 400만 원과 500만 원 논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미국 ADR 상장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ADR은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하이닉스 주식의 예탁 증서입니다. 미국 투자자는 한국 시장 계좌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달러로 하이닉스를 직접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거래 편의성만 높이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이닉스는 세계 HBM 1위인데도 한국 시장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로 마이크론보다 낮은 멀티플을 받아왔습니다. 하이닉스의 선행 PER은 마이크론과 샌디스크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같은 메모리 업황을 타고 하이닉스가 HBM에서는 더 강한데도 상장 시장과 투자자 접근성 때문에 할인받아온 겁니다. ADR 상장은 이 할인 구조를 미국 시장에서 직접 시험하는 사건입니다. 미국 상장 이후 하이닉스의 비교 대상은 달라집니다. 국내에서는 늘 삼성전자와 비교됐습니다. 삼성전자보다 비싸다, 많이 올랐다, 코스피 대형주치고 부담스럽다는 평가가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에서는 마이크론과 비교됩니다. AI 메모리 공급망 안에서는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와 함께 거론될 수 있습니다.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이닉스가 한국의 경기 민감형 메모리 회사가 아니라 AI 인프라에 반드시 필요한 HBM 1위 기업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바뀌면 가격을 매기는 기준도 바뀝니다. 저는 ADR 상장의 가장 큰 효과가 자금 조달보다 이 비교 대상의 변화라고 봅니다. 미국 기관과 ETF 자금도 중요합니다. 미국 연기금과 뮤추얼 펀드, 일부 ETF는 미국 시장에 상장된 종목을 훨씬 쉽게 편입합니다. 하이닉스가 나스닥에 상장되면 현지 증권사 리서치 대상이 되고 기관 투자자의 투자 검토 목록에 직접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ICE 반도체 지수 편입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수 편입은 상장 당일 바로 끝나는 재료가 아닙니다. 편입 기대가 생기고 실제 편입 일정이 가까워질수록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 상장 효과를 7월 10일 하루짜리 이벤트로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상장, 현지 리서치 확대, 기관 유입, 지수 편입 기대가 순서대로 이어지는 중기 재평가
재평가 과정입니다. 다만 45조 원대 자금 조달은 희석 우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신주가 발행되면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장 전후로 시장이 가장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지점도 이 부분입니다. 하지만 자금을 어디에 쓰는지가 중요합니다. 하이닉스는 조달 자금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청주 첨단 패키징 공장, EUV 장비 확보 등 시설 투자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수요가 없는데 공장을 늘리는 상황이 아닙니다. 고객이 HBM과 고사양 D램 물량을 먼저 요구하고 공급이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간입니다. 이때 외부 자금으로 생산 능력을 늘리면 내부 현금을 아낄 수 있고 배당과 자사주, 추가 투자와 인수합병 여력도 남길 수 있습니다. 저는 단기 희석 충격은 나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투자 프리미엄이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됩니다. ADR이 상장된다고 해서 한국 본주의 가치가 따로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닙니다. ADR 가격과 국내 주가는 환율과 전환 비율을 반영해 서로 연결됩니다. 미국에서 하이닉스가 더 높은 평가를 받으면 그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 거래가 붙고 결국 국내 본주에도 재평가가 전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상장 초기의 희석 우려로 ADR이 약하게 출발하면 한국 본주도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에는 국내 종가만 볼 게 아니라 미국 ADR의 거래 대금, 마이크론 대비 멀티플, 원달러 환율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미국 상장이 국내 주주를 소외시키는 구조라기보다 미국 시장에서 형성된 높은 가격 기준이 국내 본주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럼 상장 전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기본 시나리오는 상장 기대와 차익 실현이 번갈아 나오는 흐름입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까지 매일 직선으로 오르기는 어렵습니다. 강하게 오르면 차익 실현이 나오고 280만 원 안팎으로 눌리면 미국 상장과 실적을 보는 대기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보는 상장 전 핵심 구간은 275만 원에서 300만 원입니다. 이 구간 안에서 매물을 소화하면서 거래 대금이 유지된다면 상장 기대는 살아있는 겁니다. 반대로 270만 원을 종가 기준으로 무너뜨리고 외국인 매도가 연속으로 커진다면 상장 전 과열 해소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상장 당일에는 세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초반 급등 뒤 변동성이 커지는 흐름입니다. 미국 투자자 접근성 확대와 HBM 1위, 프리미엄이 부각되면서 ADR이 강하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미 기대감이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한국 본주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ADR과 한국 본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 거래도 빠르게 붙을 겁니다. 그래서 상장 첫날 ADR이 크게 오른다고 한국 본주가 똑같이 직선 상승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상장 첫날보다 첫 5거래일의 평균 가격과 거래량이 더 중요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높은 거래 대금이 유지되고 마이크론보다 높은 성장 프리미엄이 붙는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미레이팅이 시작됩니다. 기본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약 60%입니다. 상장 전까지 하이닉스가 275만 원에서 310만 원 사이에서 흔들리고 상장 당일 ADR은 강하게 출발하지만 한국 본주는 차익 실현으로 출렁이는 흐름입니다. 그 뒤 미국 기관의 매수와 현지 리서치가 붙으면서 상장 후 2-4주 동안 320만 원과 360만 원을 차례로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상장 당일 급등을 추격하는 것보다 초기 변동성 이후 거래량이 유지되는지를 보고 눌림에서 다시 비중을 늘리는 게 맞습니다. 이 흐름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강한 시나리오는 ADR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강한 경우입니다. 미국 기관 청약이 몰리고 ADR이 마이크론 대비 낮은 멀티플을 빠르게 좁히고 나스닥 100 편입 기대까지 동시에 부각되면 시장 반응은 생각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 본주는 300만 원을 다시 넘은 뒤 360만 원에서 오래 쉬지 않고 360만 원 목표가를 빠르게 반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장 후에도 마이크론 강세와 HBM 가격 상향이 이어진다면 400만 원 논쟁은 올해 안에 열릴
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강한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약 25-30%로 봅니다. 확률은 기본 시나리오보다 낮지만 한번 붙으면 상승 속도는 훨씬 빠를 겁니다. 위험 시나리오도 분명히 있습니다. 신주 희석 우려가 예상보다 크게 부각되고 ADR 발행 가격이 시장 기대보다 낮고 호르무즈 긴장과 유가 급등으로 글로벌 기술주가 동시에 흔들리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외국인이 한국 본주를 팔고 미국 ADR로만 이동하려는 흐름이 나타나면 국내 주가는 일시적으로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70만 원이 무너지고 250만 원대까지 조정이 깊어질 가능성도 열어둬야 합니다. 다만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10% 이하로 봅니다. 메모리 업황과 HBM 수요가 살아있는 한 하락이 장기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250만 원대가 무너지고 HBM 가격 전망까지 하향된다면 그때는 단순한 상장 변동성이 아니라 업황 시나리오를 다시 봐야 합니다. 보유자 대응은 분명합니다. 상장 전 조정이 나온다고 핵심 물량을 전부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이닉스의 큰 방향은 위쪽입니다. HBM 58% 점유율, 장기 공급 계약, 일반 D램과 낸드 가격 상승, 미국 ADR과 지수 편입 기대까지 주가를 다시 평가할 재료가 많습니다. 다만 상장 기대감으로 하루에 10% 이상 급등하고 외국인은 한국 본주를 계속 판다면 일부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전부 팔고 다시 사려는 전략보다는 핵심 물량을 남긴 채 급등 때 일부 줄이고 상장 후 변동성에서 다시 채우는 방식이 더 현실적입니다. 신규 진입자는 300만 원 위에서 무리하게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280만 원 안팎이 첫 번째 분할 구간입니다. 270만 원대 후반까지 밀리면 두 번째 접근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정 없이 올라간다면 300만 원을 종가 기준으로 안착하고 외국인 순매수와 거래 대금이 같이 늘어나는지 확인한 뒤 돌파 물량만 작게 따라가는 게 낫습니다. 상장 당일에는 시초가를 추격하기보다 ADR과 한국 본주의 가격 차이가 안정되는지 미국 거래량이 유지되는지를 보는 게 맞습니다. 좋은 종목을 비싸게 사는 것보다 좋은 종목을 버틸 수 있는 가격에 사는 게 중요합니다. 현금 보유자는 하이닉스 본주만 보지 말고 상장 이후 자금이 어디로 확산되는지도 봐야 합니다. 45조 원대 시설 투자가 현실화되면 용인 클러스터와 청주 패키징, EUV 장비, 반도체 소재와 부품으로 수급이 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서는 분명합니다. 먼저 하이닉스입니다. 그 다음이 장비주와 소부장입니다. 대형주가 미국 시장에서 재평가받고 실제 투자 집행이 확인된 뒤 관련 종목으로 돈이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장 기대만 보고 작은 장비주부터 추격하는 건 위험합니다. 주도주를 먼저 잡고 수혜주 순환매는 뒤에서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시장은 우리가 예전에 알던 코스피가 아닙니다. 하이닉스가 하루 13% 오르고 다음날 4-5% 흔들리는 일이 반복됩니다. 저는 지금 구간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AI 폭등장의 한복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좋은 종목을 몰라서 놓치는 것보다 시장이 그 종목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신호를 늦게 보는 게 더 아쉽습니다. 하이닉스도 미국 상장, HBM 가격 협상, 외국인 수급, 지수 편입 가능성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남겨두겠습니다. 여기서는 장전 시황과 관심 종목 신호, 한국 반도체와 주도주 흐름, 미국 나스닥 주도주 흐름까지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같이 체크하면서 투자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신호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장 흐름을 스스로 읽고 대응하는 눈도 키우셔야 합니다. 전자책 코스피 8000의 시대도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 시간 내셔서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길 권장해드립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밀린 건 메모리 업황이 무너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이크론은 16% 올랐고 장기 공급 계약은 메모리 이익의 지속성을 증명했습니다. 하이닉스는 HBM 시장 58%를 가진 선두 기업입니다. 그런데도 한국 시장에 산장돼 있다는 이유로 마이크론보다 낮은 멀티플을 받아왔습니다.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ADR 상장은 이 할인 구조를 미국 시장에서 직접 깨는 사건입니다. 상장 당일에는 분명 크게 흔들릴 겁니다. ADR은 급등하고 한국 본주는 차익 실현으로 출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첫날 등락보다
상장 후 미국 거래량과 기관 수요, 마이크론과의 멀티플 격차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상장 전 275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흔들림은 매물소하고 상장 후에는 320만 원과 360만 원을 차례로 시험할 가능성이 큽니다. ADR 수요가 강하고 지수 편입 기대까지 붙으면 400만 원과 500만 원 논쟁은 생각보다 빨리 열릴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미국에 가서 비싸지는 종목이 아닙니다. 미국에 가서 원래 받아야 할 가격을 받기 시작하는 종목입니다. 투자자분들은 지금 조정을 겁을 먹고 피해야 할 구간이 아니라 미국 상장 전 비중을 다시 설계해야 할 구간으로 보셔야겠습니다.